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꽤 많습니다. 다만 제가 누누이 2, 3억으로 통로 콘도 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건 정도 되던 게 올해는 한 5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올리면요, 이렇게 현실적인 내용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6, 7명이 쑥 빠져나갑니다. 그럼 딴 데 갔겠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포기했으면 좋지. 그런데 보통은 그 중에서 한 80%는 다른 데 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신규로 들어옵니다. 네,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오래 보신 분들이 꽤 있어서 그나마 이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는지 그런 문의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접근을 하면 집을 못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은 그거 이전에 임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임대부터 얘기를 하느냐? 이거 얘기를 하고 나서 투자 얘기를 하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임대는요, 비현실적인. 그래서 제가 임대 문의 오면요, 90%가 거절합니다. 제가 거절해요. 아니면 그냥 방법 가르쳐주고 맙니다. 대부분 현실감이 엄청 없는 내용들로 와요. 그래서 왜 현실감이 떨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제가 요게 1월 달에 썼던 글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나라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도 한국 언론도 그런데 캄보디아 분쟁이 있었죠. 지금도 분쟁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좀 년 전입니까? 좀 년 전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구축함도 한 대 없어요. 태국은 뭐 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항공모함도 있어요. 전투기가 100대가 넘습니다. 전쟁하면 상대가 안 돼요. 그 캄보디아 사시는 분들이 중국이 어쩌고 헛소리 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한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무역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중요하냐, 그래갖고 택일 하나 하라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놔두고 다른 나라 보고 택일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국을 선택할 비중이 거의 없어요. 다 중국 선택하지. 시장도 없는 나라를 왜 선택합니까? 지금 기술도 딸리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봐. 그냥 되게 위험한 줄 알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언론이 호들갑 뜬 거, 아마도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1억짜리 집 사면요 10억짜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1억짜리는 1억짜리 집입니다. 계층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통로에서 임대 구한다라고 오늘 생각을 해봅시다. 통로에서 투베드룸 좀 괜찮은 콘도 있죠. 임대 구하면요 10만 바 모질합니다. 10만 바시면요 400만 원이 넘어가죠. 근데 단위 면적당 가격이 통로가 제일 비싼 곳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화점 가서 밥 사 먹으면요 10,000원 이상 나와요. 그리고 통로에서 브런치 먹죠. 거의 20,000원 나옵니다. 좋은 데서 먹으면 그 정도 나와요. 여기 파인다이닝 가서 밥 먹으면요 한국 파인다이닝보다 비싸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동남아면 모든 나라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상담해 보면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걸, 그걸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접근을 못 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를 빨리 해요.
미국이 한국보다 GDP가 2배 가까이 되죠. 그럼 집값이 전부 다 2배 가까이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잘 사는 주가 알래스카 주입니다. 알래스카 주 집값이 서울보다 비쌉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이 한국보다 1인당 GDP 떨어지죠. 그러면 중국 집들은 한국보다 다 싸야 돼요. 근데 상하이나 선전에 있는 집들이 쌉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임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제가 여성분들이 연락 오면 90%가 제가 의뢰를 받지 않는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분들 집 찾으면요. 아속을 중심에 두고 집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으시면 괜찮아요. 제가 금액 얘기하면 사람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속에서 월세 3만 바짜리 집을 구한다라고 합시다. 3만 바시면요. 100만 원 넘어가니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한국은 집값은 비싸고요. 임대료 값은 싼 나라예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4억짜리 콘도를 사서 임대를 놓는 거, 그러니까 원베드룸 콘도 사면 보통 한국에서 오피스텔 크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강남에 오피스텔 4억짜리 사서 임대를 놓는 거하고 여기가 임대료가 더 비싸요. 여기 임대료가 더 비쌉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한 3만 바짜리 집을 아속에서 찾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투베드룸 찾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연락이 왔는데 투베드룸 찾습니다 하는 사람이면 처음 이제 초짜로 들어온 거고요. 원베드룸 찾습니다 하면요. 이미 알아본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DD 프로퍼티 같은 데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속 치고요. 3만 바짜리 찾는 거예요. 그냥 리미트로 걸어놓고. 그러면 집들이 온갖 집들이 나오죠. 이면도로에 있는 저층 콘도부터 시작해갖고 오래된 콘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집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에이전트 불러서 가보면 별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퐁으로 가요. 당연히 없지. 더 비싼데 역 주변이. 아속보다 더 비싸요. 역 주변이. 그러면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39번 도로 타고. 그럼 저 위쪽으로 가면 오래된 콘도들 나오거든요. 그쪽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살아요. 일본 사람들하고 섞여서. 자, 근데 야, 이게 역폭에서 머네. 살기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통로에 가봐요. 여기는 더 없어요, 또. 그래서 에까마이 정도 가면 되겠지. 에까마이 가봅니다. 에까마이는 콘도가 많지를 않아요. 의외로. 역 주변은 거의 없죠. 그래갖고 중간중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리듬 에까마이 이스테이트 같은데 콘도 좋거든요. 그러면 요런데 한번 확인해 보면 투베드룸 사시려고 하면요 한 8만 바 정도 들어야 돼요. 택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콘도 가면 되냐면 그 주변으로 이제 좀 오래된 콘도 이런 데 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앞에 프롬퐁하고 똑같잖아요. 야, 여기 살기 힘드네. 그러면 이제 프라카눈 갑니다. 프라카눈 가면 집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온누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온누스에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제 더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더 안 넘어가고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그러면 이 역에서 먼 곳, 불편한 곳 이런 데까지 다 찾아 들어갑니다. 이거 저 위에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쟤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식으로 집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온누세 사는데 뭐 직장이 이 스쿤빈 라인이거나 아이들 학교가 이 주변이거나 이렇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애들 학교는 여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역이야. 스쿠민 로드에 없어. 전철 타고 다닐 수 있는 데도 아니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직장하고 동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역이 있는데 왜 여기 놔두고 여기 찾지? 여기에서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갈려요. 남자들한테는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아 그렇군요 해서 좋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거기에서 아 여기는 안 되나요? 여기는 안 되나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을 포기하고 이 지역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더 좋은 효율성이 좋은 지역으로 가세요. 그 돈으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좋게 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요. 이건 안 되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쓸데없는 브랜드 따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속이고 프롬퐁이고 통로고 태국 사람들 아무 생각 안 해. 그렇게. 뭐 온롯 프라카 놓으면요. 태국 사람들 여기가 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요. 외국 사시는 한국 분들도 이해를 못해요. 외국 사시는 한국 분들이 왜 한국 사람들 아속 통로 그 집착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산만 봤으로 아 여기는 벗어나면 안 돼.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제가 한 번씩 투자 가지고도 얘기하다가 제가 어지간하면 통로에 콘도 산다라고 하면 다른 데로 유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외로 통로 콘도가 크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로 유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이 박히신 분들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정말 오래 살아보면 불편한 게 훨씬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돈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통로 왜 살아? 저기 룸피니 공원 주변 가서 살지. 그게 훨씬 좋은데. 그런데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해요. 한 20만 바씩 쓸 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집 좋은 거 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 통로 살지 말고 그쪽 데려가고 여기가 더 좋죠. 거기가 살아요. 그런데 2만 바, 3만 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온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제발 그런 브랜드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일본 가면요. 여러분들 숙기야 가서 밥 드세요? 안 드시잖아요. 그 카레집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카레집 가서 드세요? 프랜차이즈? 안 먹잖아요. 보통은 노포 가거나 유명한 개인 식당 가서 밥 먹죠. 보통 프랜차이즈는 안 가잖아요. 여행 가면. 근데 한국 가면요. 죄다 프랜차이즈야. 집들이. 음식점들이 전부 다 프랜차이즈예요. 저는요. 되게 이해 안 되는 게 뭐 그거 안 하면 죽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걸 왜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에까마에서 3만 바짜리 집에 살면 그냥 3만 바짜리 집에 사는 거예요. 팔람가오에서 3만 바짜리 집에 살면 3만 바짜리 집에 사는 거예요. 그 10만 바짜리 집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지쳐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이 목소리 톤만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많이 보고 왔구나. 이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안 하는구나. 그러면 적당히 통하고요. 방법만 가르쳐주고 맙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건 해요. 이 지역에 어느 콘도 가보세요. 거기가 봤을 땐 제일 낫습니다. 몇 개 찍어줘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냐? 안 가요. 그 지역이 직장에서 훨씬 가깝고 그 지역이 인프라도 훨씬 좋고 전철에서 걸어다닐 수 있고 그런데도 차도 없어. 위치도 안 좋아. 집도 안 좋아. 그래도 거기 가려고 그래.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 마세요. 자녀 있으면요. 자녀만 불편해지고 남편이 직장이 어디 다니면 남편만 불편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좀 재미나게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이 쨍와타나의 주변에 직장을 다녀요. 그럼 쨍와타나 주변에 새로 콘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6조만 건너면 다닐 수 있어요. 안 가.
안 가. 아소 가서 살라 그래. 그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아예 안 돼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 얘기를 하니까 뭐 거기는 뭐 한국 식당도 없고 뭐도 없고. 아니 그까지 안 가도 한국 식당 많은 동네 있는데 그러면 거기 소개시켜주면 거기도 자기가 잘 모른다고 안 가. 그게 훨씬 나은데도 안 가. 제가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임대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 정신이 투자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집 있잖아요. 4-5채씩 보고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4-5채씩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에이전트들이요. 한국 사람 연락 오면요. 특히 여성분들 연락 오면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니면요. 5개씩 보여주고 다니면요. 하루 다 가요. 한국처럼 그렇게 집 구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 한 집 10개씩 보고 연락 와요. 그게 뭘 하는 거냐면요. 그 돈으로 그 정도에서 집 못 구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제가 부탁입니다만 제발 요 아속에서요. 이 스쿰비 로드 타고 옴루까지 마지노선 정해놓고 이렇게 집 구하지 마세요. 제발.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풋나위티죠. 풋나위티 역 앞에 보면 학교가 있죠. 요 학교에 애가 다닌다라고 하고 차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풋나위티 역 주변에 있는 콘도나 아니면 여기 투루 디지털 뒤에 있는 콘도나 여기 지금 새로 짓고 있죠. 이거 판매는 안 하지만 이런 콘도에 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가격 낮춰갖고 이쪽이 비싸다 싶으면 이 우dom순역 주변에 오면 조금 콘도는 오래됐지만 있잖아요. 이런 데 살면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여기 가서 살려고 그래. 여기 가서. 그럼 여기 역 주변도 아니야. 뭐 이런 데 살려고 그래. 이런 데. 아무런 의미 없는 집 찾기예요. 제발 이런 식으로 집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임대 문의를 할 때도요. 내가 자금이 얼마나 하는 걸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콘도 리스트를 적어줘요. 그냥 내가 콘도 하나만 찍어갖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콘도 리스트를 몇 개씩 적어줘요. 월세는 안 적어놔요. 적어놓는다고 뭐 누가 잡아갑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임대 문의를 와도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투자로 가면요. 이제 더 골치 아파져요. 임대는 내가 임대 받아갖고 1년 살다가 안 좋으면 딴 데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손해날 건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투자는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잘못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손해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되면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달 안에는 투자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투자도 접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콘도 100개 봐봐야 의미 없어요. 콘도 100개 보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콘도 많이 보면 알아지는 게 없어요. 더 눈에서 왜곡만 가.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